자, 이제 오늘 1월 28일입니다. 오늘 이제 메이저리그 ESPN에서 2022년 명예전당 이제 투표가 끝났잖아요. 이제 네. 오티즈가 입성을 하게 됐고, 단독 입성을 하게 됐고, 이제 뭐 그 얘기는 이제 뒤로 제쳐두고, 이제 앞으로 어떤 선수들이 이제 입성할 수 있을 것 같느냐에 대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중에 이제 이치로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이치로 선수가 2019 시즌을 끝으로 이제 은퇴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은 2025년 명예전당 헌액 대상자 중 한 명이 되는 건데 과연 만장일치로 헌액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저희가 이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 물어보실 때 이치로 명전 입성 가능할까 했을 때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턴 입성 가능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ESPN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만장일치, 이제 리베라 선수가 처음 깼었던 만장일치의 벽, 그럼 이제 야수로서는 만약에 이치로가 만장일치거든요. 야수로서는 처음으로 또 만장일치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시즌 1월에 이제 명예전당 투표 결과 마리아노 리베라가 425명 전원에게 표를 받으면서 만장일치로 역대 최초로 명예전당에 헌액이 됐었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투표 시작, 명예전당에 보내는 이 전통이 생긴 지 83년 만에 있었던 처음 만장일치였는데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예전에 뭐 리베라보다 커리어가 더 위대했었던 선수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동안 이제 알 수 없는 투표인단들 약간 강짜 이런 것들 때문에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 리베라 전에 명예전당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선수를 살펴보면 켄 그리피 주니어가 99.3%였고요. 놀란 라이언 98.8%, 뭐 타이코, 팽크 앨런, 랜디 존슨, 그렉 매덕스, 베이브 루스까지 95%를 넘긴 했지만 결국에는 만장일치 득표에는 실패를 했었고요. 그렇죠. 칼리 켄 주니어도 정말 존경받는 선수이고, 이 선수는 진짜 천인 아니겠습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선수죠. 정말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역대 최고의 유격수인 칼리 켄 주니어도 94.7%밖에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도 이제 매덕스라든지 아니면 랜디 존슨 이런 선수들도 사실상 만장일치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매덕스가 투표할 때 이제 켄 거닉 기자가 자기는 약물 시대를 거쳐왔었던 선수들에게는 아무도 표를 주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엄청난 또 반발을 산 적이 있었잖아요. 사실 투표라는 게 마냥 합리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425명, 뭐 그때 당시에는 거의 600명 가까이 됐었는데 네네. 그 사람 중에서 뭐 정말 정석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뭐 정치 투표도 그렇잖아요. 본인만의 생각이 있는 건데 남들이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렇게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도 100% 이제 만장일치 입성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표를 주지 않는 그런 그렇죠. 기자들이 있었다, 확실히. 일단 베이브 루스를 일단 깔고 가. 야, 베이브 루스가 95.1%인데 얘가 네가 무슨 만장일치야? 만장일치야? 이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지.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느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표인단이 600명 정말 뭐 거대했고, 그 중에는 야구를 한 시즌에 보러 가지 않는 그런 기자들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맞아요.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 투표인단이 점점 물갈이가 되고 세대 교체가 됐었던 때가 바로 이제 리베라 입성 그때 당시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켄 그리피 주니어 때도 이미 그런 움직임이 보였었고, 그게 절정이었던 때가 마리아노 리베라가 투표를 했던 2019년이었죠. 네. 그때부터 이제 투표인단이 싹 물갈이가 되면서 투표율이 급격하게 높아졌는데, 그 예가 데릭 지터를 바로 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데릭 지터 같은 경우에도 만장일치에서 딱 한 표가 부족했었으니까요. 근데 데릭 지터 같은 경우에는 흠잡을 때가 잡아보려면 또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격수로서 은퇴할 때까지 뛴 거 정말 대단해. 월드 시리즈 우승 그래 5차례 정말 대단해. 근데 너 사실 수비 못했잖아.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너 그리고 40홈런 쳐봤어? 그러니까 흠잡으려면 이 지터 같은 경우에도 이 꼬투를 잡을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도 한 표밖에 안 찍은 한 표밖에 안 찍은 기자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투표인단들의 성향들이 많이 바뀌어 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 베이브 루스가 95%인데 네가 어떻게 만장일치야 이런 게 있었다면은 이젠 간단하죠. 명전 갈만한 선수인가 아닌가
요것만 놓고 투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요. 이제는 약간 좀 yes or no 이런 느낌으로만 이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치로도 만장일치를 얻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선수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치로 같은 경우에는 만 27세 다소 늦은 나이에 이제 일본 프로야구에서 메이저리그에 입성하게 됐었는데 2001년에 입성해서 곧바로 이 신인왕과 MVP를 동시에 석권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19년 동안 활약하면서 안타만 3,089안타, 홈런은 뭐 117홈런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500도루도 달성했고요. 그렇죠. 통산 타율이 3할 1푼 1, 2에다가 뭐 OPS는 0.757이긴 하지만 골드글러브를 10차례나 수상을 했었고요. 10년 연속. 예, 10차례가 10년 연속입니다. 실버 슬러거도 3차례 수상했었고 또 2004년이었죠. 조지 시슬러의 157안타, 257안타. 257안타. 이 최다 안타 기록을 262안타를 치면서 제쳤으니까 네. 뭐 역사에 남는 활약을 펼친 리드오프 타자 중 한 명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던 최고의 클래식형 1번 타자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이치로는 2000년대 초반을 장식할 만한 그런 시대의 아이콘이다. 그리고 또 이치로가 있을 때 이치로 신드롬이라는 게 또 미국의 전역에 또 퍼지지도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좀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미 입성한 선수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성적이 딸리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기는 있네요. 그렇죠. 명예전당에 현재까지 입성한 우익수 28명을 대상으로 이제 제이소, 그러니까 명전 수치를 계산을 해보면은 56.6점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치로 같은 경우에는 제이소가 51.9점. 그러니까 평균에 살짝 못 미치는 선수이기는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28명의 커리어 WAR이 한 71.1 정도 1 정도가 되는데 이치로는 이제 60에 그쳤다. 근데 맞습니다. 다만 이제 전성기 7년만 놓고 봤을 때는 다른 우익수들은 명전 우익수들은 42.4지만 이치로는 43.7이니까 7년만 딱 진짜 잘한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자격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오티즈가 이번에 약물 이슈도 있지만 명예전당에 입성했을 때 좀 화제가 됐던 게 어떻게 WAR이 50승이 간신히 넘는 선수가 명예전당에 들어갔느냐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치로 또한 60승이니까 사실 명예전당 평균을 따지자면은 타격 성적이 아니라 수비를 종합해서 보더라도 살짝 평균에 못 미치는 건 사실이기는 해요. 네. 근데 상징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치로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최초의 성공한 야수잖아요. 네. 그리고 뭐 명예전당 아시아 출신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기도 했었고 또 일본 리그에서의 기록까지 더해서 프로야구 다 합산했을 때 뭐 역대 최다 안타다. 전 세계에서 뭐 안타를 전 제일 많이 세계 최다 안타다. 때려낸 선수. 뭐 이런 임팩트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치로 선수가 워낙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렇죠. 성실하고 노력하는 천재이고 뭐 매 순간 루틴을 지키려고 했었고 이런 부분들까지 좀 높게 평가할 만한 요소가 미국인들 투표인단 입장에서는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요. 이 칼럼을 쓴 데이비 쇼엔필드 기자도 이 얘기를 한 부분이 커리어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명전의 핵심 부분에 들어갈 만한 그런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누가 반대표를 던지겠느냐. 그러니까 이치로의 커리어를 놓고 봤을 때 안 찍을 만한 요인이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쇼엔필드 같은 경우도. 이제 투표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yes or no라고 했을 때 이치로가 명전 얘는 가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은 제 생각에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최초의 야수 명예전당 만장일치 후보로 이치로 선수가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칼럼에서 2023년에는 스캇 롤렌의 입성을 또 예상을 했습니다. 2024년에는 벨트레, 토드 헬튼 이 선수 입성할 것 같다. 그리고 2025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치로 그리고 이제 카를로스 벨트란도 한 2년 정도 묵히다 보면은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진짜 사인 훔치기 이슈만 없더라면 첫 턴 입성도 그니까요. 이상하지 않은데 네. 사실 이것조차 좀 힘들어지기는 했어요. 벨트란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과연 이 벨트란의 성적을 그리고 명예전당 투표 당시의 분위기가 어떨지 또 이런 게 또 중요할 것 같다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약물 시대를 관통했었던 선수들이 OTG의 명전 입성을 통해서 대부분은 이제 또 좀 쓸려 나간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본즈와 클레멘스도 결국에는 이제 탈락을 하게 됐고. 앞으로는 이제 그 시대를 지나온 선수들 이제 뭐 벨트란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에 대한 논란은 뭐 남아있긴 하겠지만 약물이 좀 씻겨져 내려간 그런 선수들을 좀 자주 명예전당 투표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듭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최근 그러니까 이번에 그리고 지난해 말고 그 전까지가
명예전당급 선수들이 유난히 많지 맞아요. 않았었나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약물 시대에 활약한 선수들이라는 거는 많은 쓸쓸함을 남기죠. 맞습니다. 뭐 그 선수들은 진짜 청정 선수들이긴 하겠지만 혹시 모른다. 그러니까 켄 거닉이 왜 안 뽑았겠어. 그런 이유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렇게까지 대단한 선수들이 나올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22년 명예전당 관련된 컨텐츠 또 이치로 선수 얘기까지 또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이제 월요일이랑 화요일, 수요일 이제 설이죠. 설 연휴는 좀 쉬고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부터 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희가 월요일 저녁 7시에 하는 네이버 라이브는 저희가 이 일정에 차질 없이 또 준비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목소리 또 듣고 싶다. 아예 안 들으니까 또 심심하네 하시는 분들은 또 월요일 저녁 7시에 네이버 채널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컨텐츠는 이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